균형 잡힌 근거 하에서 무엇이 더 진실을 밝히는 데 적합하고 박주민, 법조인으로 사실대로 얘기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했다고 다잘 보고 있습니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최상병의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시간 전쯤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였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국회에서 다시 부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 이 관련 수사는 공수처가 계속 맡게 됐는데요. 오늘 핵심 포인트는 바로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소속의 5명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었는데 그 표수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뚜껑을 열어보니 가결 179표, 부결 111표, 무효 4표. 국민의힘이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하면 무리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 재석 의원이 294명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 29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범야권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13명입니다. 근데 이제 5명이 공개적으로 이 찬성을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친여 무소속이 있어요. 하영재 의원하고 황보승 의원. 여기가 이제 부결표를 만약에 던졌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서 최소한 5명 이상의 어떤 이탈표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물론 뭐 5명이 뭐 입장을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면 예. 최소한 5표에서 한 10석 정도까지 사실상 이제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번 법 같은 경우는 뭐 그저께인가요? 장외 집회도 하고 뭐 당이 거의 당론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 민주당이 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하는 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우원식 그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이후에 2번째 상당한 내부적인 충격인 것 같습니다. 이동환 의원님,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적어도 93표인데 이 113표 공개 찬성한 5표 빼면 그 외 13표 정도는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아까 이현정 의원 말 맞따라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장애투쟁까지 하고 단결 한 목소리를 호소했는데 범야권의 이탈표가 2자릿수다라고 가정하면 이 내부 결속이 야권에서 민주당에서도 잘 안 된 겁니까? 글쎄요, 사실 저 수치를 좀 믿고 싶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투표 들어갈 때 자신의 어떤 유불리나 혹은 그간에 자신에게 있었던 뭐 선거에서의 어떤 불합리한 조치라든지 혹은 뭐 경선에서 떨어졌다든지 어떤 조치 때문에 사감을 가지고 이 투표에 임하진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통령 경로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 속에서 사건은 오리무중으로 미궁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자신의 양심을 걸고 이 투표에 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야권에서의 어떤 이탈표가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쉽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어찌 보면 그러면 이걸 믿지 않는다면 똔똔으로 서로가 똑같이 이 투표를 던졌다는 것인데 다음 국회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앞으로 강대강 대치가 극대화되게 되면서 사실상 이 국정이 마비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마지막 국회의 모습에서 다음 국회 시작이 어떨지 정말로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환 의원 말씀을 좀 들어보면 뭐 똔똔은 순화해서 뭐 50대 50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져라고 했던 뭐 김웅, 안철수, 뭐 유이동 뭐 이런 분들도 반대표 던졌을 거란 얘기입니까?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르게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 혹시라도 저는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경우는 이 어떤 전선에 대한 어떤 입장보다도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무기력한 정치 그 자체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탈표는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지금 상황이 결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그림엔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이탈표에 좀 국한해서 분석을 해보면 근데 일단 상식적으로는 범야권 민주당 포함한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민주당 입장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이 단일 대우에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야권에서 5명 정도 이탈표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글쎄 뭐 투표 결과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해 주십시오. 제가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 숫자에 관해서 이런저런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탈 예고했던 의원님들이 좀 뜻을 바꿨다고 보시는가요? 제가 뭐 비밀 투표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에 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또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더 의혹 한 점 없게 다음 국회에서도 이걸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겠죠. 이게 특검법 발의한 박주민 의원도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보내서 뭐 나중에는 뭐 2자릿수 정도의 이탈표를 자신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다. 야권에서 5명 정도 이탈표 발생했다. 꽤 강경 메시지가 높았던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물론 비밀 투표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박상수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이제 좀 상식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최상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는 것은 진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검이 만들어지면 특검이 구성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특검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이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특검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사실상 수사를 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특검 밑에는 또 검찰청에서 오는 검사들이 와서 수사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특검팀이 꾸려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사건이 이첩되고 나면 또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사실상 이번 특검법은 최상병 수사를 하는 법이 아니라 최상병 수사를 지연시키는 법이었거든요. 민주당에서 이탈을 하신 분들이 예. 있다면 그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최상병 수사를 신속하고 빠르고 엄정하게 공수처를 통해 제대로 된 절차로 수사를 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찌 보면 의원들의 마음이 확인된 이상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특검 논쟁을 그만하고 정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영지 대변인께는 당내 분위기가 궁금한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최근에 우원식 당선인이 의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됐을 때 비밀 투표 물론 뭐 표수도 정확히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당원들이 왜 당심 안 받느냐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전에 올라가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됐을 때도 당내 얘기 많았는데 이게 또 마치 표수로 봤을 때 생각보다 야당은 안 뭉치고 여당은 뭉쳤네라는 얘기가 나오면 또 당원들이 이거 그럼 또 야권에서 누가 이탈표 던졌냐 뭐로 이렇게 할까 봐 당내 분위기를 좀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이게 이탈표가 야권에 있다? 이 논점은 전혀 틀린 것 같아요. 이탈표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야권 성향이 180석, 그다음에 여권 성향이 115석이잖아요. 295석이고요. 민주당의 그 의원 한 분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빼면 179석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명 빠진 그 수대로 179석이 딱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이게 야권에서 이탈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가결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두 표가 왔다 갔다 해서 부결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야권에서 좀 이탈표가 있지 않냐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건 중요한 건 본질은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 얘기하는데요. 국민의 뜻보다 정치인이 중요한 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의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어기고 국민의힘은 또 용산에 출장소를 하겠다. 이제 22대도 출장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 보호하는 집단으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표결에서 야권에서 5표, 3표가 이리 갔다. 아니면 여권에서 뭐 안철수 의원 등등 찬성표가 이리 갔다. 의미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 보호하는 집단으로 국민의힘은 구제가 불능하구나. 이제 소생이 불가하구나. 이런 국민적 판단을 받았다는 것에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찬성표 5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총 과정에서 설득당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이 특검법을 21대 내주게 되면 결국에는 탄핵 국면으로 갈 수 있고 그러면 본인들의 보수 지지층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또 탄핵 국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조금 우리 당론에 따라달라. 라고 해서 저는 그 5명이 무효표를 던지고 나름대로 꼼수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억지 소설을 쓰고 계시네요. 아니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누가 불참했나요? 제가 알기로 이수진 의원이 불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동작 이수진 의원. 헷갈리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불참을 했고, 자 그리고 5명의 의원이 그 사정을 모르고 본인들이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 사정을 알고 이야기한 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금 뭔가 뚫린 글을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뭘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관계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명확히 표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명확하게 보이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이 표에 대해서 지금 반발한 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현실로 나타났는데 그걸 부인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 근데 누가 반발했죠? 무기명 투표인데 왜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얼토당토 않고 이현정 의원이 하시는 거는 맞는 건가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179석에서 한 명이 빠졌으니까 그게 더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표 계산은 표 계산이고 서영주 대변인 말씀은 표 계산 몇 표 갔다 본질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용산 이중대처럼 이거 특검법 막으려고 단일 대우 자체가 문제다. 다만 이현정 의원 말씀은 표 계산을 보면 야당도 어쨌든 단일 대우 아니지 않냐. 민주당에서도 공수처에 맡겨도 되지 않냐.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니까 두 분 말씀은 그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국민의힘 표단속 성공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해외 출장 자제령도 내렸고 비상의총에서 부결 당론도 있고 담당정에서 참적 동료 전화도 있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일부에서 연락 안 되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 뭐 낙선한 사람들에 대한 불투명한 국민의힘 내부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재명 대표의 그 22대 국회 얘기도 한번 제가 살펴볼까요?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특검법 재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박상수 변호사님. 근데 22대 국회에서 또 추진이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미 이렇게 한번 확실히 뜻이 나왔는데 22대 국회에서 이거를 또 추진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 쪽에서 최상병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원하는 건지도 솔직히 좀 의문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탄핵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 안타까운 병사의 죽음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어떤 정치적인 목적인 탄핵이랑 결부를 시키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공수처를 민주당이 정말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변협의 감사로 있으면서 당시 그 변협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구성이 됐고 사실 이 최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민주당 정부,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한 공수처장과 공수차장이 있을 때 수사를 시작한 사안이에요. 근데 그때 공수처장이 분명히 내 임기 중에 이걸 끝내겠다고 인터뷰도 했어요. 근데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민주당은 특검을 할 게 아니라 결자해지 차원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공수처를 폐지하는 걸 조건으로 특검을 주장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법 얘기.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뭐 추진하겠다고 하니까요. 재추진하겠다.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이재명 대표 얘기. 뭐 표계산 얘기와 함께 국민의힘 내부,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살펴봤는데 아까 여기 계신 네 분 모두 다 최상병 관련 안타까운 죽음 이런저런 얘기 하셨는데